그녀가 아무 남자에게는 절대 하지 않는 말 듣고도 몰랐다면 당신은 이미 놓친 겁니다. 안녕하세요. 중장년 이성 심리 상담을 20년 넘게 해온 김은영 상담사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중년 여성이 이성에게만 던지는 특별한 질문 7가지를 소개합니다. 표현은 조심스럽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결코 가볍지 않죠. 그녀의 짧은 말 한마디에 숨은 진심을 읽게 되신다면 지금부터 시작될 관계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실 겁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7을 남겨주시면 그 짧은 글자가 큰 힘이 됩니다. 1. 지금 나랑 뭐 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농담 속에 숨은 노골적인 고백. 중년 여성이 무심한 듯 던진 한마디, 지금 나랑 뭐 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이 말 속엔 단순한 장난이 아닙니다. 그녀가 이런 말을 할 때 상대는 대개 2가지 반응으로 나뉩니다. 긴장하며 말문이 막히거나 웃으며 대화를 이어가거나. 하지만 이 말을 들은 순간 당신에게는 신호가 도착한 겁니다. 그녀는 이미 마음의 문을 슬쩍 열었습니다. 이 질문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성적 호감이 없이는 절대 건네지지 않는 농담이죠. 친한 친구 사이에서도 직장 동료 사이에서도 이런 말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중년 여성이 이런 표현을 꺼낼 땐 감정이 어느 정도 무르익었고 상대가 안전한 사람이라는 판단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53세 최 모 씨는 이런 경험을 털어놨습니다. 직장에서 알게 된 여성과 몇 차례 식사를 하던 중 술자리에서 그녀가 이런 말을 툭 던졌다고 합니다. 최 과장님, 지금 나랑 뭐 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처음엔 웃어넘겼지만 그날 이후 그녀의 말과 눈빛이 계속 맴돌았다고 하죠. 그리고 며칠 뒤 그녀는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번 말 진심은 아니었는데 혹시 진심으로 받아주실까봐 떨렸어요. 이 말의 핵심은 농담처럼 들리지만 사실상 고백이라는 점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가볍게 보이길 원하지 않으면서도 당신이 신호를 놓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의 말을 에둘러 표현한 겁니다. 이 질문은 일종의 심리적 테스트이자 상대의 반응을 보고 다음 수위를 결정하려는 탐색전입니다. 중년 여성이 직접적인 표현 대신 농담을 사용하는 이유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과 동시에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이런 말을 들었을 땐 단순히 웃고 넘기기보다는 그녀의 표정, 눈빛, 말끝의 여운까지 함께 느껴보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당시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말 속에 감춰진 진심을 알아차리는 사람이 결국 기회를 잡게 됩니다. 놓치고 나서야 아쉬워하지 마세요. 그녀는 이미 당신에게 한 발 내딛고 있었습니다. 2. 스킨십은 어디까지 괜찮아요? 선을 넘길 준비가 된 그녀의 유혹. 중년 여성이 남자에게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스킨십은 어디까지 괜찮아요?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이 준비된 사람인지 그리고 본인도 이제 한 걸음 더 다가가도 되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은 대개 편안한 분위기에서 술 한 잔 곁들이는 자리에서 혹은 늦은 밤 진지한 대화 속에서 슬쩍 나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농담처럼 포장되어 전달되죠. 요즘 남자들은 어디까지 스킨십 허용해요? 손까지인가 포옹까지인가? 이 말의 속뜻은 당신과 그런 관계가 가능할까요? 라는 묵직한 질문입니다. 서울에 사는 48세 김모 씨는 이런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소개팅 이후 몇 번의 만남을 가진 여성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하죠. 전 손잡는 건 좋아해요. 근데 그 이상은 조심스럽죠. 근데 사람 따라 다르잖아요. 그녀는 사실상 나는 준비돼 있어요 라는 메시지를 에둘러 전달한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김 씨 역시 그날 이후 그녀와의 관계가 훨씬 가까워졌다고 말합니다. 중년 여성에게 스킨십이란 단순한 신체 접촉 이상의 의미입니다. 그건 감정의 열림이고 마음의 허락입니다. 특히 상처를 겪고 다시 시작하는 이성 관계에서는 이런 말 한마디가 관계의 변곡점이 되기도 하죠. 그녀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무례한 사람이 아닌지, 그저 육체적 관심에 그치는 사람은 아닌지, 아니면 감정과 존중이 함께 가는 사람인지를요. 그 모든 걸 스킨십이라는 단어로 감싸서 묻는 겁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받은 적 있다면 당신은 지금 그 여자의 신뢰 리스트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당신의 대답과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무심코 흘려들으면 아무 의미 없는 질문 같지만 그녀가 왜 굳이 당신에게만 이런 말을 꺼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지금 선을 넘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 그 선을 넘을지 말지는 오직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3. 술 마시면 어떤 스타일이에요? 침대까지 이어지는 분위기를 묻는 말. 술 한 잔을 기울이며 나누는 대화 중 그녀가 갑자기 묻습니다. 술 마시면 어떤 스타일이에요? 순간 분위기가 살짝 바뀌었다 느끼셨다면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 당신과의 그 이유를 조심스럽게 상상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중년 여성이 이런 질문을 던질 때 그녀는 두 가지를 동시에 확인하려 합니다. 하나는 당신이 술자리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다른 하나는 술이라는 도구를 통해 자연스럽게 더 가까운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지를 말이죠.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60세 이모 씨는 이런 경험을 털어놨습니다. 그녀는 첫 만남부터 적극적이진 않았지만 세 번째 만남에서 와인잔을 기울이며 이런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혹시 술 마시면 말이 많아지세요? 아니면 스킨십이 많아지세요? 당황했던 그는 그 순간 그녀의 눈빛에서 그 말이 장난이 아님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이 질문은 그녀가 당신을 이성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단순히 당신의 술버릇을 알고 싶었다면 더 일반적인 질문으로도 충분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스타일이냐고 묻는 건 감정이 섞인 관계를 미리 떠올리고 있다는 뜻이죠. 중년의 이성 관계에서 술은 중요한 도구입니다. 감정을 풀어내고 거리감을 줄이며 자연스럽게 신체적 접촉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니까요. 그래서 그녀는 이 질문을 통해 만약 그날이 온다면이라는 상상을 당신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때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저는 술 마시면 잠들어요 같은 답변은 때로는 그녀에게 벽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진중한 태도는 중요하지만 그녀가 내민 감정의 끈을 너무 빨리 놓아버리진 마세요. 그녀는 지금 당신과의 분위기를 조심스럽게 탐색 중입니다. 이제 그 분위기를 이어갈지는 당신의 몫입니다. 4. 주말엔 뭐 하세요? 당신의 빈틈에 들어가려는 은밀한 초대. 주말엔 뭐 하세요? 이 말은 겉보기엔 평범한 일상 대화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 질문 뒤엔 은근한 기대와 호감이 숨어 있습니다. 그녀는 단지 당신의 스케줄이 궁금한 게 아닙니다. 그 시간 속에 자신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살피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은 중년 여성이 관심 있는 남성에게 가장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무심한 듯 묻지만 사실상 나와 시간을 보내줄 수 있느냐는 감정의 제안이죠. 특히 저는 주말에 혼자 잘 안 나가요 라든가 같이 영화라도 볼 사람 없나 해서요 같은 말이 뒤따른다면 그건 거의 초대에 가깝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55세 주부 박 여사님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던 중 그가 주말마다 혼자 등산 간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반응했다고 합니다. 혼자만 가기 심심하지 않으세요? 다음엔 저도 따라가도 될까요? 그 말 이후 두 사람은 매주 산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감정도 깊어졌다고 합니다. 중년이 되면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일이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래서 그녀는 직접적인 표현 대신 이렇게 일상의 빈틈을 찾습니다. 주말엔 뭘 하세요? 는 단지 당신의 시간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본인이 들어가도 괜찮은지 그 틈이 허용되는지를 묻는 감정의 탐색입니다. 혹시 최근에 누군가에게 이 질문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그때의 표정과 말투를 떠올려 보세요. 그녀가 궁금했던 건 당신의 일정이 아니라 당신의 여유였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주말이 혼자보다는 누군가와 함께였으면 하는 마음을 조심스레 드러낸 겁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걸 굳이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5. 여자한테 먼저 연락 자주 해요? 내가 먼저 다가가도 되냐는 확인. 여자한테 먼저 연락 자주 하세요? 이 질문은 단순한 성향 파악이 아닙니다. 사실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먼저 연락해도 괜찮을까요?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사인입니다. 중년 여성이 이런 질문을 꺼낼 때는 이미 어느 정도 마음이 움직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성 간의 첫 접근은 언제나 긴장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더더욱 그렇죠. 거절당하는 것이 창피해서가 아니라 쌓아온 인생의 무게와 자존심이 있기에 쉽게 다가서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상대가 먼저 움직이는 스타일인지 탐색하려 합니다. 보통 마음에 들면 먼저 연락하세요? 아니면 기다리는 편이세요? 이런 말의 뒤에는 당신이 날 좋아한다면 알아서 먼저 다가올 텐데 라는 내심의 기대가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내가 먼저 움직여도 민망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도 있죠. 부산에 사는 50대 중반 김모 씨는 이런 경험을 들려줬습니다. 한 모임에서 알게 된 여성과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던 중 그녀가 툭 던지듯 물었답니다. 근데 김 선생님은 여자한테 먼저 연락 자주 하세요?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결국 본인이 먼저 다음 만남을 제안했더니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바로 날짜를 잡았다고 합니다. 이 질문의 핵심은 확인입니다. 당신이 먼저 움직여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신이 먼저 다가가도 되는 사람인지를 확인하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관심의 방향이 나만이 아닌 서로를 향하고 있다는 걸 알고 싶어 합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다면 그녀는 조용히 마음을 닫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물음에는 용기가 담겨 있고 그 용기를 받아주는 사람에게 그녀는 또 다른 마음을 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6. 혼자 살면 외롭지 않아요? 감정을 흔드는 공감 위장 고백. 중년 여성이 조용히 묻습니다. 혼자 살면 외롭지 않아요? 그녀의 이 말은 단순한 안부가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이 얼마나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 외로움 속에 자신이 들어갈 자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은 굉장히 절묘합니다. 한편으론 당신의 감정을 묻는 말 같지만 사실은 자신의 감정을 은근히 흘려보내는 방식이기도 하죠. 나도 외롭다는 말 대신 당신도 그러냐고 묻는 방식, 그것이 바로 중년 여성들의 감정 표현법입니다. 서울에 사는 49세 김 씨는 이런 질문을 들은 나를 아직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몇 번 만나 식사를 나눈 여성 지인이 어느 날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혼자 계시면 좀 쓸쓸하지 않으세요?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고 하죠. 그 질문 이후 김 씨는 그녀와의 관계가 감정적으로 훨씬 더 깊어졌다고 회상합니다. 이 질문은 감정의 문을 두드리는 공감의 위장 고백입니다. 자신이 먼저 외롭다고 말하긴 어려우니까 상대의 외로움을 묻는 방식으로 마음을 내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가끔 그렇죠. 혼자 있는 시간 길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이렇게 진심 어린 답을 준다면 그녀는 더 이상 거리두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이 질문엔 따뜻한 대답이 필요합니다. 논리적인 설명이나 회피가 아니라 그녀의 공감에 진심으로 반응하는 태도 말이죠. 그 순간 두 사람의 감정은 더 이상 어색한 남녀가 아닌 비슷한 외로움을 가진 동반자로 이어지게 됩니다. 혹시 누군가가 이 말을 조심스럽게 건넨 적 있으신가요? 그 질문은 나도 그렇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감정의 물꼬는 그렇게 작고 부드러운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그녀는 지금 당신의 외로움을 가만히 어루만져주며 자신의 감정도 슬며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7. 지금 연애 안 하세요? 당신의 문을 두드리는 감정의 탐색. 중년 여성이 슬쩍 묻습니다. 지금 연애 안 하세요? 어쩌면 가벼운 질문 같지만 이 말 안에는 꽤 진지한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감정적으로 비어있는 사람인지 그 비어있는 자리에 자신이 들어갈 수 있을지를 탐색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은 대개 아무렇지도 않은 듯 대화의 흐름 중간에 끼어들어옵니다. 요즘엔 소개팅 같은 거 안 하세요? 혼자 지내시니까 혹시 연애 생각은 없으세요? 이처럼 돌려 말하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그녀는 지금 내가 들어가도 되나요? 하고 조심스레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인천에 사는 57세 정모 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여성과 몇 차례 만난 뒤 그녀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정 선생님은 지금 여자친구 없으세요? 그 말이 얼마나 떨리게 들렸는지 그 순간 그의 심장도 잠시 멈췄다고 하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없어요. 혹시 생길 수도 있겠죠? 그 대답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급격히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이 질문은 단지 연애 여부를 묻는 게 아닙니다. 그녀가 연애에 관심이 있다는 신호이자 당신에게 그 관심을 보여줄 만큼 마음을 열었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먼저 드러내지 않고 당신의 상황을 통해 간접적으로 감정의 물꼬를 트려는 시도인 거죠. 혹시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무심하게 넘겼다면 그녀는 조용히 그 문을 닫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문을 열어주는 대답, 예를 들어 요즘은 누군가와 다시 시작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해요. 이런 말 한마디가 그녀에게 얼마나 큰 용기와 위안이 되었을지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일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지금 조심스럽게 당신의 감정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 문을 열지 말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짧은 질문은 때때로 가장 큰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나랑 뭐 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스킨십은 어디까지 괜찮아요? 지금 연애 안 하세요? 이 모든 말들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숨긴 채 당신이 먼저 알아채 주길 기다리는 겁니다. 중년 여성이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기에 더 조심스럽고 더 의미 깊은 말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에서 나왔을 때 그건 결코 가볍게 흘려들어서는 안 되는 순간입니다. 어쩌면 그 짧은 질문 하나에 지금껏 꾹 눌러왔던 감정, 혼자였던 시간,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은 깊은 소망이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이미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조금씩 드러내며 당신이 한 걸음 다가오길 바라고 있죠.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7 하나만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질문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